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27일 오전입니다. 4.27 판문점 선언이 있었던 게 꼭 2년 전입니다. 비핵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북한은 핵무기 그리고 미사일을 더 고도화하고 계속 지금도 핵폭탄을 만들고 있습니다. 비핵화 사기극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그날 4월 27일 2년 전 비핵화 사기극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내일 28일 미래통합당은 이름이 아직도 입에 익숙하지 않는 미래통합당이라는 정당이 김종인이라는 좌파 인사, 경제민주화라는 좌경적 이념으로 한국을 혼란에 빠뜨린 그를 총선 실패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모셔가지고 당을 재정비하는 정권을 주겠다. 이걸 놓고 전국위원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투표를 합니다. 여기서 김종인 체제가 출범되는 쪽으로 결정이 난다면은 미래통합당은 공식적으로 우리는 보수 정당이 아니다. 자유우파 정당이 아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킬 의지가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론을 불러일으키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씨도 적극적으로 나와가지고 과거에 자신이 동아은행 사건 때 김종인 피의자로부터 간단하게 자백을 받아낸 사실까지 들추어내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글, 잘 쓴 글 하나는 전 국회의원인 전여옥 씨, KBS 도쿄 특파원을 했던 분의 글입니다. 이 글에 진실이 있습니다. 그런 진실을 드러낼 때 감동을 줍니다. 또 재미도 있습니다. 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으면서 진실을 맛본다면 이중의 즐거움이겠죠. 잘 쓴 글이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집에 가세요 이제 그만. 자신의 이념이 확 뒤집어지는 당을 총선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 진기록 보유자, 여의도 짜르가 아니라 여의도 좀비, 전여옥 국회의원 블로그에 이선 의원이죠. 이분이 올린 글인데 이렇게 시작됩니다. 미래도 없고 통합도 없는 당에 기운 떨어지고 당 괄호하고 애정 떨어져서 할 말도 없어요. 또 요 이틀 과로인지 몸살을 알아서 더 그렇고요. 그런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라는 분 내년 3월까지 대선 준비하고 떠난다고 했어요. 저 정치권에서 떠난다고 한 사람이 떠나는 것 한 번도 못 보았어요. 꼭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김종인 이분 지난 미통당 총선 선대위원장 하면서 80평생 마지막 임무라고 했는데 전 그때도 믿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분 밀당한 거 보세요. 원톱 정권 달라. 안 된다고 하니 그래도 오케이. 이번에도 무기한 정권 달라고 하자 곤란하다 하니 그래도 오케이. 여의도 짜르가 아니라 여의도 좀비 예약이죠. 그리고 이분은 너무 정체성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제대로 한 인간을 사랑해 본 사람 같지 않아요. 자신의 이념이 확 뒤집어지는 당을 총선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 진기록 보유자죠. 비례대표만 5번. 그리고 경제민주화 어쩌고 하면서 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시장에서 평등을 팔아먹는 장사꾼이죠. 에스키모에게 냉장고 파는 장사꾼보다 더 노회합니다. 그리고 홍준표 선수의 정은 경제민주화를 위해 살아온 김종인이라는 분, 뇌물민주화도 하신 분이죠. 더구나 저 동남은행은 실향민들이 맨손으로 와서
이 동화은행입니다. 동남은행 좀 잘못 썼네요. 피와 땀으로 십시 일반한 은행인데 여기서 뇌물을 그것도 2억 1천만 원을 보통 정치인의 뇌물은 재판에서 입증이 어려워 대개 무죄예요. 하지만 무죄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무죄가 나오면 이것은 빼박이라는 겁니다. 진보 좌파 대법관까지 전원일치 뇌물수수 한명숙이었죠. 김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그를 취조 신문한 홍준표 선수의 리얼한 정은 조사실에 들어가 보니 김종인 전 수석은 상당히 긴장해 있었다. 나는 그에게 가인 김병로 선생 손자가 이런 짓을 하고도 거짓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느냐? 너는 뻗대면 뇌물 액수가 더 크게 늘어날 건데 지금까지 추적한 것으로 끝내는 것이 어떠냐? 단 두 마디에 밤새 뻗대던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그렇게 하자고 했다. 노욕은 노추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길을 비켜주고 후배들 훈수 두며 등 두드려 줘야죠. 집에 가세요. 이제 그만. 여기서 본인이 읽을 경우에 좀 그렇게 생각할 부분이 이것 아닐까요? 단 한 번도 제대로 한 인간을 사랑해 본 사람 같지 않아요. 왜 그렇게 느꼈는지 말하자면 이념이 다른 정당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무슨 인격이냐 하는 이런 질문이고, 이 질문은 김종인 씨에게 해야 되지만 동시에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해야 합니다. 미래통합당도 한 사람을 제대로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정당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한 사람을 제대로 사랑한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랑에는 여러 부담이 생기는 거죠. 사랑의 무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을 합니다. 그 대상자가,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가 나라일 수도 있고 이념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일 수도 있고 이성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랑에는, 애국에는, 애족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그래서 시간의 희생이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목숨을 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피하면은, 그러니까 사랑에 따른 부담, 희생을 피하면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조직이 되느냐. 조직으로서는 바로 미래통합당 같은 조직이 되죠. 사랑해 본 적 없는, 그것이 나라든 인간이든 제대로 사랑해 본 적 없는 정당. 김종인 씨의 경우는 저는 잘 모릅니다. 사랑해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다만 여기 전유옥 씨 눈에는 제대로 사랑을 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유옥 씨의 그래도 그 사랑의 대상이 꼭 사람만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한 인간이라고 했지만 그 인간이라는 게 어떤 국민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여성일 수도 있겠죠.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두 사람은 민족을 자기 몸처럼 사랑한 사람입니다. 이게 두 분을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족을, 자신의 한을 민족의 한으로 승화시켜 가지고 가난의 굴레에서, 그리고 굴종의 굴레에서 노예 상태에 있는 민족을 건져 올린 분이 이승만, 박정희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돌아가실 때까지 단 한 번도 우리 국민은 안 돼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박정희는 계속 우리 국민은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국민을 질책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태도는 상반된 것 같지만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국민들을 일깨워 가지고 자부심도 주고 그리고 채찍질도 하면서 좋은 나라 만들자,
우리는 고생을 사서 하겠다, 이런 자세였죠. 그런데 요사이 정치인들은 국민을 우상숭배합니다. 국민을 나무라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타락하니까 이런 총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독재자가 망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칭 민주주의자가 망칩니다. 김종인, 그가 말하는 경제민주화, 이게 바로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망치는 독소인 것입니다. 드디어 미래통합당이 그 독배를 들려고 합니다. 내일. 생각이 계시는 분들은 미래통합당으로 전화를 해서 이 결정적 실수를 막는데 일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손발로 하는 애국입니다. 흔히 애국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지갑과 손발로 한다고 할 때 여러분 손발을 움직여서 한 표라도, 미래통합당 전국위원회 한 표라도 김종인 찍지 않도록, 김종인을 거부하는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살아있는 시민의 의무입니다. 감사합니다.